하늘에서 내려다본 땅은 시시각각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향하느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얼굴을 만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놓치기 아쉬운, 아니 놓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제철 자연의 얼굴들.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사색으로 물든 충북의 사계를 하늘에서 만나봅니다. 겨우내 어딘가 웅크리고 있던 생명이 봄을 만나 피어납니다. 봄이면 네가 찾아올까 햇살에 눈이 만물이 깨어나는 계절. 그 계절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건 예사롭게도 꽃이죠. 여러분은 봄꽃을 맞이하러 어디로 가시나요? 청주 시민들은 봄 하면 무심천 벚꽃길을 떠올린답니다. 꽃이 피어나듯이 한눈에 너를 알아볼 거야. 혹시나 내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다가 금세 흩날리는 벚꽃. 어쩐지 짧아서 아쉬운 봄을 담지 않았나요? 말해 우리 꼭 만나자. 너를 알아볼게. 꽃이 눈길 가는 곳마다 봄을 얘기한다면 산은 자세히 봐야 봄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묘하게 채도를 바꿔가는데요. 그 미세한 변화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동산 수목원은 충북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공립수목원입니다. 2001년 5월 달에 지금 이곳에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행정구역이 이제 미원이거든요. 그래서 미원의 동쪽이다. 그래서 이제 미동산입니다. 넓이는 250헥타, 25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넓긴 넓은가 보다 이제 하실 텐데 이것을 한번 축구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축구장이 350개가 쫙 펼쳐진 그런 면적입니다. 1590여 종의 식물이 그리고 31만 본의 그런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봄이 그리 반가운지 잎보다도 꽃을 먼저 틔우는 나무, 미선나무도 어김없이 꽃봉오리를 꿈틀거립니다. 이 미선나무는 이 개체가 아니라 이 미선나무들이 모여서 자라는 그 자생,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군데가 있거든요. 그 5군데 중에서 4군데가 우리 충북에 있습니다. 괴산에 3군데, 그리고 영동에 1군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전북 부안에 있고요. 척박한 돌무더기 속에서도 마침내 꽃을 피운다는 미선나무. J'ai compris ta détresse, cher amoureux.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봄의 전령사답습니다. Fais de moi ta maîtresse, loin de nous. 산과 들, 물과 하늘까지 깨어나기 시작하는 봄에는 사람의 몸도 깨어나기 마련. 생기가 돌기 시작한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은 계절인데요. 자연과 함께 봄을 만끽하기에 순만한 곳도 없죠. 가섭산의 수려한 산세와 맑은 계곡을 배경으로 1998년 130헥타르 규모의 봉화골 산림욕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숲에서는 침엽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은 피부질환과 면역력 향상으로 몸 건강 힐링에 좋다고 합니다. 찾는 이 모두를 여지없이 품어주는 숲.
하지만 산세가 험한 곳은 몸이 불편한 사람에겐 도전이 되기도 하죠. 봉화골 산림욕장엔 가고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거닐 수 있는 친절한 길이 있습니다. 울퉁불퉁 모났던 숲길을 모두가 쉽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한 건데요. 무장의 나눔길이란 계단이 없는 평지로 된 길을 말하는데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길이는 1km 정도 되고요. 체험의 숲길, 나눔의 숲길, 상생의 숲길로 3개의 테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햇빛 따사롭게 내리쬐는 봄날. 사랑하는 이의 손을 다정히 잡고 거닐고 싶은 그런 길이네요. 수초며 꽃이며 작은 새들까지 물 곁에서 온종일 제잘거립니다. 봄이 반가운 거겠죠.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일원에 걸쳐 있는 충북 최대 저수지로서 목리 면적이 852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원남 저수지는 생태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원앙, 황조롱이, 붉은 박쥐. 운이 좋다면 쉽게 만날 수 없는 이 친구들과 인사를 나눠볼 수도 있겠죠?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고장 제천. 푸른 호수에 따사로운 봄빛이 반짝이면 청풍 문화재 단지도 사람들을 맞을 채비에 나섭니다. 각기 다른 마을에 있던 문화재들이 한 곳에 모인 거라는데 이렇게 보니 영락 없이 한 마을이죠. 그 시절에도 피었을 봄꽃들이 고가들 사이사이 참 곱게도 피어났습니다. 이 한옥의 매력은요, 물론 바깥에서 봐서도 아름답겠지만 정말로 한옥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이 집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풍경을 보고 살아왔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옥에는 이런 마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루에 이래 앉아서요. 아, 저 풍경 보십시오. 오늘 저 모습이죠? 내일도 다르고요. 물론 사계절도 다르겠죠. 그죠? 나지막한 밤에 그 옆에 산수유꽃이 피어 있는데요. 한 장의 사진 같죠? 금방이라도 한복 입고 집신 실은 아이들이 뛰어나올 것만 같은 풍경. 청풍문화재 단지에는 보물두정과 여러 문화재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민가, 관아, 산성까지 우리 선조들이 즐겼을 이 계절의 풍경을 상상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살며시 내 마음을 두드리니 청풍 호반과 옥순봉의 경치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옥순봉 출렁다리. 저기 보이는 봉우리가 옥순봉인데요. 희고 푸른 여러 개의 봉우리가 마치 대나무 싹과 같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랍니다. 그 곁에서 아직 떠나기 아쉬운 찬바람과 이제 제자리를 찾겠다는 햇살의 힘겨루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 출렁이는 다리에서 전해지는 흔들림과 호수로 떨어질 듯한 긴장감은 덤이랍니다. 옥순 출렁다리를 건너면은 한 300m의 탐방로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옥순봉을 건너서 조금
아쉬운 여운을 그 탐방로를 걸으면서 또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옥순봉 출렁다리 입구에서는 우리 제천에서 제일 유명한 자드락길이 있거든요. 옥순 출렁다리를 보러 왔지만 산과 들과 물을 다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근처의 옥순봉 출렁다리이기도 합니다. 두 팔로 포근히 감싼 듯 산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에서 40여 분 달려가면 아담하고 고요한 소전리에 도착하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봄이 오면 여지없이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립니다. 벌란마을이라는 건 벌자는 한문으로 개미떼 벌떼 때를 의미하는 벌이고요. 랏이라는 것은 밭이 변형된 말입니다. 그 밭이 벌떼 개미떼처럼 많다는 그런 의미에서 벌란마을이고요. 행정명으로는 소전입니다. 소전이라는 게 곧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곳이라는 소자하고 밭이라는 전자, 그러니까 밭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300년 전부터 우리 마을이 형성돼서 자연스럽게 저쪽 산 너머 이쪽 산 너머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쪽 한쪽으로 모여야 돼서 여기서 마을이 형성된 건데, 이 마을이 형성된 이유가 지금 이 샘이 아주 좋은 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샘이 있어서 모여서. 마을을 거닐다 만난 커다란 나무 하나. 벌란마을과 그 역사를 함께해온 느티나무인데요. 샘에서 물길어 농사짓고 나무 곁에서 잠시 쉬어가며 살아왔을 벌란마을 사람들. 찾는 이 누구나 반갑게 맞아줄 것 같은 정겨운 마을입니다. 따뜻한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는 뜻으로 2003년 개방된 대통령 별장. 봄이면 상중객들의 발길이 날마다 이어집니다. 걸음 옮기는 곳마다 초록이 가득한데요. 이곳의 공기가 어쩐지 더 맑게 느껴지는 건 저만의 착각은 아니겠죠? 벚꽃을 필두로 봄 내내 예쁜 꽃이 피어나고 수만 번 크게 들이쉬면 자연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곳. 청남대에도 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빛에 따라 더 진하게 여름은 이렇게 푸르름으로 시작됩니다. 산꼭대기 바위 덩어리에 달이 걸리는 산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월악산. 산자락 아래 만수 계곡이 경쾌하게 흐릅니다. 계곡의 시원함은 바다가 주는 시원함과는 또 다릅니다. 내륙 사람들만 아는 여름의 묘미라나요? 네, 이곳 만수계곡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맑고 깨끗해서 1만 만자의 목숨 숫자를 써서 이 물을 마시면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여 만수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죠. 그래서 1급수에서만 서식할 수 있는 버들치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달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 우리가 산으로 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 푸른 풀들 사이 보석처럼 빛나는 야생화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 만수계곡 자연관찰로에는요, 사시사철 보실 수 있는 야생화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앞에 보시는 원추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원추리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요. 통꽃으로 이렇게 수술이 위를 보고 있어서 벌들이 와서 꿀을 먹기에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고요. 또 원추리뿐만이 아니라 물레나물이나 범부채 같은 다른 야생화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풍호 위로 위용을 떨치며 펼쳐진 금수산. 비단에 술을 놓은 듯 아름다워 퇴계 이황 선생이 지어준 이름이라는데요. 노근과 바위가 멋들어지게 어우러진 금수산에선 이곳을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답니다. 거쳐간 이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산사. 금수산 암벽 아래 그림처럼 자리한 천년 고찰입니다. 정방사 같은 경우는 신라 문무왕 2년인 662년에 창건대 사찰입니다. 의상대사께서 이제 원주에 수행을 하고 계실 때 정현스님께서 이 정방사 쪽이 아닌 제천 쪽에 도량을 짓고 대중들에게 불교를 알기 위해서 좋은 곳을 알아봐 달라고 했을 때 의상대사께서 당신이 쓰고 있던 지팡이로 안내를 해줄 테니 그쪽을 찾아가라고 하셔서 이제 정현스님이 현 위치인 금수산 정방사에 절을 짓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대로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곳. 이곳에서라면 삼라만상을 잇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듯한데요. 절을 찾아오는 이들이 감탄하는 또 다른 풍경. 여기 정방사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청풍강을 띄고 있고 뒤쪽으로는 와락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을 보시면서 이 산자락을 보시면서 많은 근심 걱정들 놓고 가시는데요. 특히 저희 정방사 같은 경우는 이 현판에 보면 유구필릉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필이 응당히 기도를 하고 올리시면 불자가 아니더라 누구라도 기도를 올리시면 꼭 응당이 이루어진다는 문구입니다. 바위 아래에서 천년을, 호수의 바람과 하늘의 비를 그대로 맞으며 제자리를 지켜온 정방사. 어느 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번뇌를 내려놓기에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여름의 어원은 열음이라고 하죠. 자연이 모든 것을 열어줄 때 괴산의 화양구곡을 즐기기에 알맞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산과 물의 합주를 듣고 있노라면 눈앞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어진 마음을 중시했던 학자 우암 송시열도 이 풍경을 바라다 보며 학문을 익혔답니다. 전국에 10개의 아름다운 정자로 선정된 바도 있고요. 이 개천이 지금은 이렇게 평평해 보이지만 옛날에는 이곳에 배를 타고 건너다니면서 공부를 하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세차게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어쩐지 시원해지죠. 그렇게 물소리를 벗삼아 걷다 보면 화양구곡의 정수, 타천을 만나게 됩니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신선들이 내려오셔서 약주도 한 잔씩 하시고 갔다고 하는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고요. 70년대 중반에는 전국 노래자랑도 이 너럭바위 위에서 펼쳐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느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또 누구는 노래도 하고 손뼉도 치고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 아주 예쁜 곳이기도 합니다. 각 나라의 여름은 어원이 뜨겁다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태양이 그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면 인간은 그저 더위와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 날 바위 사이를 시원하게 헤쳐나가는 계곡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푸른 나무 아래 그늘은 자연이 준비한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Once I had a secret love that 짙은 물빛 위에 구름이 가득 담겼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여름날인데요. 뜨겁던 해도 자취를 감춰 더위도 쉬어갑니다. secret love became impatient to be free. So I told a friendly star the way that dreamers often do, just how wonderful you are and why. 강 따라 눈길도 함께 흐르다 문득 시선이 멈추는 곳. 그곳에 상춘정이 있습니다. 날이 굳어도 이렇게 아름다우니 맑은 날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상춘정은 지금 보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이른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오셔서 이 상춘정 주변에 안개가 피어 올라오면 안개 위로 해 뜨는 모습과 이 상춘정 정자의 모습이 함께 눈에 들어오면서 아름다운 절경을 내고요. 낮에는 많은 그 강태공들이 여기 와서 낚시를 즐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고 볼 수도 있고요. 관광객이 여기 와서 멍 때리면서 하루를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한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오시면 이 상춘정 하늘 위로 은하수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것이 장관이기 때문에 많은 사진작가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대청호반을 동무 삼아 여름과 친해질 수 있는 길. I've been alone ever since I left home, but every night I still think about you. You lost me twice to the bright city lights. Still you hate me from moving without you. All I know. 꿈에서조차 잊을 수 없는 그립고 그립던 정지용 시인의 고향은 옥천입니다. 이곳은 옥천 읍 사람들이 먹는 물을 취수하던 취수장으로 쓰였던 곳인데 지금 대청호 물이 잠기면서 여기를 물비늘 전망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이 밑으로는 옥천에서 본으로 가는 국도 길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속에 잠겨서 그 길은 보이지가 않고 지금 데크길만 보이죠. 사라진 길 위로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집니다. 잔잔하면서도 너른 호수는 수상 레포츠를 즐기기에 제격인데요. 호반이를 누비는 아찔한 스피드. 우리의 여름은 뜨겁게 깊어갑니다. I got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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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hing. 계절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이 없도록 화려하게 들녘 글수놓는 가을. Down in Jamaica, they got lots of pretty women. Steal your money, then they 어쩐지 공기에도 감성이 가득한 것 같죠? She's in love with old Sam.
taken from the fire into the frying 증평 시민들의 pan. 휴식처인 보감천에는 가을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분주한데요. And she smiles when she feels like crying on and on. 미루나무 숲은 가을을 맞아 색색의 예쁜 친구들을 맞이했습니다. Oh, well, Jimmy sits alone in the moonlight. He saw his woman kiss another man, so he takes a ladder, steals the stars. 가을 문턱의 좌구산은 짙은 초록빛을 뿜어냅니다. Starts to cry on and on. 붉게 물든 산이 가을의 상징이지만 좌구산이 유독 푸른 이유는 산속 식구들 때문이라는데요. 이곳 자구산은 소나무와 참나무 등 혼합류로 구성돼서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가 꽤 많이 있는데 이 소나무는 강압성 작용을 해서 잎 뒷면으로 산소와 피톤치드를 내보냅니다. 최소한 여기 와서 약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머물어야 그것이 몸에 흠뻑 배서 자기 몸에 체질화돼서 건강한 우리가 정신과 그다음 육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그 숲길을 거닐어 볼까요? 숲속 깊은 곳에선 몇몇 나무들이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중이랍니다. 저기 숲이가 하얀 나무 있잖아요. 저게 자작나무입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자작나무 껍질에 사랑의 글귀를 적기도 했다는데요. 알면 알수록 낭만적이고 현명한 나무입니다. 여름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하얀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나무는 러시아 원산지로서 영하 40도에서도 자라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여름에는 이게 숲이가 검은틱틱해요. 왜 그러냐면은 추운 지방에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렇게 뜨신 거를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검은틱틱한 옷을 입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옷을 갈아입어요. 왜냐하면은 흰 옷은 햇빛, 따뜻한 햇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옷을 갈아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항상 이 나무를 보면은 너무너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작나무가 흰 옷을 입기 시작하면 가을이 왔다는 의미. 자연이 알려주는 계절의 흐름입니다. But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I guarantee it's just meant to be. 소리 소문 없이 다녀가는 계절 가을에도 진한 발자국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죠? 새하얀 메밀꽃밭은 아름다운 가을을 기억하기에 제격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토종벌을 위해서 이렇게 심었으니까 오래됐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꽉 차게 더 많이 이렇게 심은 것은 한 7년 정도 이렇게 됐고, 사실 이제 벌들이 토종벌이 이제 꿀을 많이 하게 또 좋은 꿀이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미련이 부족할 때 토종벌 미련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 겁니다. 저희 메밀밭이 한 10,000평 정도 되는데 단 한 번도 농약을 치지 않은 지금까지 이제 그러한 땅이죠. 꽃이 피게 되면 굉장히 벌들이 좋아하고 좋은 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벌만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지금은 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꿀벌의 낙원, 우리 사람들의 낙원. 우람한 바위 사이사이 붉게 물든 나무들은 마치 산의 홍조 같은데요. 어찌나 아름다운지 이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다네요.
우리 천태산은 해발 715m입니다. 정확하게 714.7m 올라가시면서 천태, 동천, 용추폭포 현재 3단 폭포로 불리고 있어요. 또 75m 암벽이 있고 또 돌고래 바위도 있고 굉장히 그 스릴 있고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산입니다. 또 우리 천태산은 가을이 가장 좋은 산이기도 합니다. 75m 암벽을 위시해서 공룡능선 이렇게 하산을 하면 굉장히 그 아름다운 멋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천태산 동쪽 기슭.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영국사에도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계절 조용한 산사이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진다는데요. 바로 이 나무 때문입니다. 이 나무가 보내온 세월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요. 길고 긴 시간 제 자리를 지켜오며 사람들과 함께해서일까요? 어쩐지 그 빛깔이 온화하게 느껴집니다. 1300년 된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알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1300년 된 열매. 이런 걸 또 경건하잖아요. 또 오시는 분이 다들 이제 은행날 보면 이렇게 큰 나무 처음 보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각박해진 시기에 좋은 희망을 느끼지 않을까. 1년을 꼬박 기다려 가을에만 맞이할 수 있는 천년의 빛깔.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소리를 내어 울었다는 영험한 은행나무. 앞으로도 무수한 가을을 함께 맞이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영동의 가을이 더욱 기다려지는 또 다른 이유. 이 땅에서 유독 맛있게 익어가는 과일 때문인데요. 예전엔 집집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어 집 앞에 감나무라는 말이 있었죠. 영동의 가을엔 어디를 둘러보아도 주홍빛으로 달게 여문 감이 가득합니다. 감을 수확할 때가 제일 좋아요. 감을 농사 질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관리할 때는. 그런데 이 감 수확을 할 때는 엔돌핀, 힘들지도 않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열매의 달콤함을 알기에 수고로움도 기꺼이 감내하는 농부들. 그들의 땀이 연글어 영동의 가을이 무르익어 갑니다. 따사로운 가을볕이 속리산 자락에도 드리웁니다. 가을빛이 내려앉은 고요한 산사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묘한 힘을 가졌죠. 법주사에서부터 시작되는 속리산 세족길은 가을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기 전 잎의 가장 고운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가을의 끝 무렵 붉게 물들었다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에서 비움의 미학을 배워갑니다. 계곡의 물소리, 바람소리,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까지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곳 속리산의 이름은 속세를 떠난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산을 걸을 때는 나를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걸어도 너무나 편안한 그런 산입니다. 속리산의 가을을 마음에 가득 담으려면 조금의 힘듦은 견뎌야 합니다. 어찌나 힘든지 속리산 봉우리 중 하나인 문장대에 3번 오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 하지만 산에 오르며 만나는 절경과 함께하다 보면 다시 찾고 싶어지는 산이랍니다. 문장대. 와, 장엄하다.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정상에 오른 이를 축하라도 하듯 눈앞엔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치는 것 없이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노라면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어느덧 화려한 옷을 내려놓는 산. 가을의 끝자락에서 속리산은 겨울의 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가 세찬 바람으로 일렁이는 계절.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괴산의 두 둘레길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위에선 자연의 변화가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연합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이 다리에서 물안개가 피었을 때와 또 저녁 노을이 질 때의 풍경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겨울대로 이 물들이 다 얼어서 그 위에 하얀 눈이 덮였을 때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 작은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의 풍경 하나를 빼놓을 수 없이 아름다운 연출을 하고서 있습니다. 공기가 차다 싶더니 이윽고 쏟아지는 한방눈. 새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먹물로 거칠게 그려나간 듯한 풍경. 쌍곡구곡은 눈을 맞이하면 한 점의 수묵화로 탈바꿈합니다. 이곳이 쌍곡 제2곡인 소금강 풍경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방눈이 내리고 있어서 바위도 소나무도 바위 이끼도 눈을 이고 있는 풍경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풍경이 금강산의 일부를 옮겨 놓았다고 해서 소금강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풍경. 온 세상을 덮을 듯 소복하게 쌓여가는 눈. 자연이 선물해주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절경인데요. 앞으로 어느 계절의 산을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저는 하얀 설산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겨울 추위에도 흐름을 재촉하는 물길. 아무래도 들려주고픈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요.
이곳에 아주 오래된 나루터가 있답니다. 육로와 육로를 연결해주는 나루 역할은 물론 서해 쪽에서 올라오는 각종 그 상선들, 즉 서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 소금이라든가 젓갈이라든가 건어물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또 이곳에서 하역을 마친 그런 배들은 내륙에서 생산되는 담배나 고추나 쌀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곤 했던 것이죠. 물이 불어서 배가 다니기 원활한 그런 조건일 때에는 상선들이 100여 척이 이곳에서 정박을 해서 물건을 나르고 다시 또 싣고. 한강을 따라 올라왔을 상인과 수척의 강배, 뗏목, 배 목수들까지 그들이 이곳 나루터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마을이 생겨났다는데요. 과거의 영광을 품고 있는 옛 나루터. 언제고 목계나루에 간다면 그 재미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남한강이 흐르는 충주는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데요. 그 물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강 위에 유유히 자리하고 있는 섬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비내 섬은 물이며 바람, 풀과 새까지 자연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섬이기도 한데요. 비내 섬은 보시다시피 물억새, 갈대, 또 버드나무가 아주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연 습지로서 경관이 수려해서 각종 드라마, 유명 드라마가 이곳에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비내섬이라는 유래가 예로부터 여기는 갈대와 그 억새, 버드나무가 아주 무성해서 그런 버드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도 이용을 했고, 또 억새나 갈대 이런 것을 베어서 소 같은 그런 짐승의 먹이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갈대를 베어냈다. 그 뭐 충청도 사투리로 비냈다. 그래서 비내섬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는 진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기 좋은 고을. 이곳에 신비로운 다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나이가 무려 1000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하나로 이어진 다리. 낱낱이 보면 크고 작은 돌이 서로를 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1000년 전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대견한데요. 이 바위 하나하나는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물 길어 나르던 농부와 날 좋은 날이면 모여 앉아 빨래하던 아낙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뭐예요? 자주 색깔의 돌이 볼 수 있는데요. 자주 색깔 돌은 사력, 암질, 자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선조들은 이 자석을 가지고 벼루를 만들어서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농암모설이라 그래서 상삼 8경 중에 1경이 바로 농암모설인데요. 농암모설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조선시대 유학자 한원지 선생님이 이곳을 와보고, 와, 이곳에 눈이 쌓여 있구나. 그래서 다리가 아름답구나. 그래서 여기를 농암모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을 거스르지 않고 다리 위로 넘쳐 흐르게 만든 것이 농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1000년을 이어온 비결. 살아서는 농사짓기 위해 건너고
죽어서는 꽃상에 실려 건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 해온 다리입니다. 추위는 북쪽이 가까워질수록 기세를 떨치는 법. 단양의 겨울은 매섭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위로 천천히 오르다 보면 작은 산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참 견고해 보이죠? 이 산성의 역사는 비석에 적혀 있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구려는 여기에까지 남아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분명 고구려인 야이차라는 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고구려가 여기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삼면이 물줄기로 둘러싸인 교통의 요충지 단양. 적성산성은 적을 방어하고 물길 이용 시 수월했던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은 우리의 지나온 날을 모두 기억하고 있겠죠. 사르래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산길을 오르며 굳건한 기세를 떨쳤던 장수들의 기상. 무수한 세월에도 꿋꿋하게 단양과 함께 해온 역사의 장입니다. 어둠이 빨리 찾아오는 계절. 해가 제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면 단양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낮보다 긴 겨울의 밤. 그 시간들마저 즐거울 수 있도록 단양의 밤은 아름답게 물드는데요. 달이 떠오르고 그 빛을 닮은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 이곳은 낭만으로 가득합니다. 단양의 겨울밤은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다시 봄. 여러분은 이 계절의 아름다운 순간을 잘 즐기고 있나요? 순리대로 흐르는 자연의 변화는 지금을 놓치면 여지없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찾는 이를 품어주고 한 편을 넉넉히 내어주는 자연. 지금 이 순간도 그곳은 사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Kids are probably soon. Don't get me wrong, I'm ready. Well, I know what to do when we're no longer two. When us means more than me and you. Oh, if I wished myself a superpower, I would make this moment